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자동차를 판단하는 기준, 특히 한국에서 현대기아가 오랫동안 쌓아온 그 승차감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스티어링 휠도 되게 가볍고 푹신푹신하고 약간 이런 느낌. 전기차에서도 그걸 구현했을까?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구현했어요. 자동차라는 물성 자체가 사람의 오감을 자극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말 풍성한 요소들로 정말 풍성한 감각을 자극하죠. 그렇다면 자동차의 어떤 면들이 사람의 여유로움을 자극해 줄까요? 부드러움, 풍성함, 혹은 약간의 세련됨, 여기에 시대를 살짝 앞서가고 있다는 감각까지 주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시승하는 차가 바로 그런 차인데요. 현대 아이오닉 5입니다. 제가 아이오닉 5를 이번에 시승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어떤 자동차를 출시할 때 굉장히 버즈가 많아요. 아이오닉 5도 마찬가지예요. 몇 달 됐기 때문에 무수한 시승기가 있고 무수한 영상들이 나왔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늘 갸우뚱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번에 이 차를 타보니까 여러 가지 편견들 혹은 선입견들이 많이 깨졌는데요. 일단 얼굴부터 보시면 굉장히 잘생긴 차예요. 이건 실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이오닉 5를 타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도로에서 만났을 때인데요. 저 잘생긴 차는 뭐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직접 보니까 아이오닉 5였던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사진보다 훨씬 잘생겼고 굉장히 심플한 차예요. 과거와 미래를 이어준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느낌이 굉장히 센데요. 그 느낌이 헤드램프에서도 느껴집니다. 파라메트릭 픽셀이라고 하죠. 약간 80년대 그래픽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다 LED 처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적인 느낌까지 같이 줍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이 회색 부분이 평소에는 그냥 회색 플라스틱처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살짝 미등만 넣으면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요, 핀 스트라이프 수트 같은 느낌? 네이비 수트에 회색 스트라이프 살짝 간 거 있잖아요. 초크 스트라이프 같은 느낌이 나요. 되게 젠틀한 느낌이 들고, 이 가운데는 충전 인디케이터입니다. 충전이 어떻게 얼마나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본닛 위에는 선이 하나도 없어요. 양쪽에 이게 두 개가 있지만 거의 정말 약간 백지처럼 깨끗하고요. 약간 도자기 같은 걸 보는 느낌도 듭니다. 미려하게 곡선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평온해지기까지 해요. 근데 이렇게 평온하니까 여기가 돋보이는 거죠. 현대 로고가 굉장히 돋보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파라메트릭 픽셀이 들어오는 헤드램프까지 굉장히 돋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제가 제일 이해 못했던 선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 하셨던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이 뾰족한 거 있죠. 현대가 언젠가부터 이 뾰족한 선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다는 느낌 제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왜 저걸 버리지를 못할까? 삼각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고 싶었고 잊혀졌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시도했잖아요. 아이오닉 5까지 이걸 할 줄 몰랐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굉장히 새로운 eGMP라는 새로운 플랫폼이고 아이오닉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드는 첫 번째 전기차니까 뭐 디자인 언어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걸 못 버린 거예요. 근데 역시 가볍게 진득하니 앉아서 보니까 이 뾰족한 선에 이 대각선 있잖아요. 이 대각선은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보면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숄더 라인에서 보닛을 거쳐서 헤드램프를 살짝 지나서 밑으로 떨어지는 대각선이 있죠. 그리고 제가 거슬린다고 했던 저 캐릭터 라인에서 대각선으로 떨어지는 저 선, 저 대각선과 요 대각선이 약간 비슷한 언어로 평행을 이룹니다. 그래서 옆에서만 보면 저 날카로움만 보이기 때문에 이거 왜 했지?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3쿼터 뷰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뭔가 전체적으로 이 차를 스토리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앞과 뒤를 약간의 속도감을 느껴지게 표현을 했구나, 그런 느낌으로 좀 이 차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버추얼 사이드 미러도 아주 귀엽죠? 이거 깜빡이 켜면 여기 불 들어옵니다. 제가 감탄한 부분이 바로 이 캐릭터 라인의 디테일인데요. 디테일이자 퀄리티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거의 희미하거든요. 앞으로 오면 거의 면에 묻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선이. 근데 점점 갈수록 음영에 짙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얼마나 섬세한 디자인입니까? 아마 햇빛이 쨍쨍한 날 이 차를 보면 이 선이 만들어내는 음영이 굉장히 멋있게 돋보일 거예요. 그리고 B필러에서 떨어지는 이 직선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C필러에서
뒷바퀴 휠하우스로 떨어지는 선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약간 의문스럽게 이어져 있죠. 이런 것도 되게 섬세한 터치예요. 뒷모습은 여러 가지 선과 면이 약간 축제처럼 터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선과 아까 캐릭터 라인과 헤드램프, 리어램프와 여기서 또 이렇게 떨어지는 선이 다 만나서 다시 펼쳐지는 느낌이 좀 들죠. 여기에 충전기를 꽂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살짝 어긋난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충전기의 규모가 있으니까요. 이건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면 처리하는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들이 모여서 면으로 떨어지는데 평평하고 단호하고 약간 둥근 이 면의 조화가 굉장히 좀 유기적이고 재미가 있습니다. 뒷모습 보면 여러 가지로 또 감탄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리어 스포일러가 여기 있는데요. 와이퍼가 없습니다. 뒷유리에는 바람이 쓸어 내려주는 그런 효과를 주려고 구멍이 뚫려 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되게 비가 많이 왔는데 불편함은 별로 느끼지 못했고요. 그리고 비가 그친 상태에서 물기가 남아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20분 정도 달리고 나니까 깨끗하게 말라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보닛 위에는 물방울들이 좀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달릴 때 바람이 이 뒷유리를 깨끗하게 말려준다. 그게 효과가 있는 거겠죠. 뒷모습은 사실은 여러모로 좀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선이 어떻게 이 차를 이어주고 있는지, 어떤 선들이 얼마나 깔끔하게 그어졌는지를 좀 감상하면서 보시면 아이오닉 5가 훨씬 더 재미있는 차로 다가오실 거예요. 제가 아까 차의 어떤 부분이 사람을 여유롭게 하는지 이 차에서 되게 많이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익스테리어에서는 어떤 굉장히 유기적인 선, 면,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스토리들 말씀을 드렸는데 인테리어에서 그 여유가 정말 물씬 느껴져요. 첫 번째는 공간감이에요. 정말 넓어요. 근데 이 공간감이 어떻게 보면 그 SUV를 탔을 때 뭐 산타페 같은 크기, 소렌토 같은 크기의 SUV를 탔을 때만 이렇게 팔을 휘휘 저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공간감하고는 살짝 달라요. 왜냐하면 A필러가 누워있는 각도가 꽤나 가파르고요.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굉장히 산뜻하고 세련되게 이 공간 자체를 만끽할 수 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제일 큰 이유는 아마 바닥일 거예요. 이 가운데에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그 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이렇게 평면 위에 가구를 놓듯이 시트를 배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공간감도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닐 때 운전석에서 나와서 조수석으로 내리고 조수석으로 타서 운전석으로 내리고 이런 일이 뭐 그렇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물론 아파트에서 막 이렇게 붐비는 주차를 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상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인 상황의 편안함이겠죠. 하지만 일단 시각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잘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있는데요. 뭐 랩탑이니 뭐니 책이니 막 이런 거 저 되게 많이 갖고 다니는데 그거를 탈 때 오른손에 들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타서 여기 딱 놓으면 여기가 딱 맞아요. 뭐 이럴 때 좀 기분이 좋죠. 그리고 이 센터 콘솔 유니버셜 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죠. 앞뒤로 움직입니다. 앞뒤로 움직이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유용하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편의성이 엄청 상승했다? 그런 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리고 실내에 이거 프레스티지 라인인데요. 실내에 재활용 소재가 되게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조금 달라요. 전체적으로 뭔가 요즘에 메르세데스 벤츠도 그렇고요.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쓴 그런 직물 혹은 뭐 그런 소재들이 많이 들어간 자동차들을 보면 살짝 좀 낯설지만 묘하게 앞서간다는 느낌이 있죠. 그런 이미지를 좀 계속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모니터는 사실 이렇게 두 개가 이어지는 이런 레이아웃이 요즘은 뭐 이렇게 낯설거나 새롭게 느껴지진 않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전체적인 디스플레이의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이 되게 산뜻해요. 흰색 바탕에 녹색과 파란색, 그 중간에 그라데이션 되게 많이 써서 전체적인 디자인 언어가 굉장히 사뿐하고 산뜻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 들어요. 조작하는 느낌도 좋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고요. 기능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이 소프트웨어로 현대자동차가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대 카페이도 있고요. 그리고 카투홈도 있고, 카페이는 차에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카투홈은 차 안에서 집에 있는 어떤 가전기구들 미리 켜거나 꺼놓을 수 있는 그런 거겠죠. 뭐 보일러 미리 켜놓고 따뜻하게 해놓는다거나 자동차가
집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입니다. 일상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V2L이라는 이 혁신적인 에너지 소비 형식이랄까요? 에너지 저장 형식이랄까? 이런 걸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경우에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는 이게 공간이 너무 넓고 일상적으로는 캠핑 갈 때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을 편하게 쓸 수 있다, 이 정도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면, 뭐 정전됐을 때 집 안에 있는 모든 전기를 아이오닉 5로부터 끌어다가 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버추얼 사이드 미러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바깥에 카메라가 있고 안에 모니터가 이렇게 달려 있죠. 이게 제일 먼저 시장에 찾아왔던 차 아우디 이트론인데, 아우디 이트론은 여기에 작게 모니터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오닉 5는 되게 큰 모니터가 여기 이렇게 두둥하고 달려 있어서, 사실 사진만 봤을 때는 저거 너무 좀 툭 튀어나온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고요. 가운데 있는 이 메인 계기판의 이 언어, 이 흰색 플라스틱, 이런 거랑 좀 잘 어울려서 눈에 전혀 거슬리지 않고요. 크기나 밝기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의 제일 큰 장점은 악천후입니다. 빗방울이 막 사이드 미러를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잘 안 보일 때 있잖아요. 특히 시골길 같은 데서. 근데 이 모니터로 보이는 화면이 꽤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럴 때 조금 더 침착하게 운전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기어봉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R&D로 돼 있잖아요. 내리면 전진이고 올리면 후진이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요. 앞으로 감으면 드라이브고 밑으로 내리면 후진입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요. 이 패들 시프트는 보통 내연기관처럼 뭔가 기어를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회생 제동의 정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주행할 때 좀 더 말씀드리고요. 뒷좌석이 정말 넓습니다. 제가 아까 휠베이스 3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운전하기 좋은 포지션으로 앞자리를 세팅을 해놓고 뒤에 가서 앉으면 정말 넓습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시다 보면 주말에 집에만 있기가 되게 아까워지실 수 있어요. 이런 게 라이프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자동차들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오닉 5도 그렇습니다. 아이오닉 5의 승차감 진짜 궁금했어요. 전기차라고 해서 다 같은 승차감일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테슬라가 되게 딱딱한 승차감으로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자동차를 판단하는 기준, 특히 한국에서 현대기아가 오랫동안 쌓아온 그 승차감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스티어링 휠도 되게 가볍고 편하고 안락하고 푹신푹신하고 약간 이런 느낌. 전기차에서도 그걸 구현했을까?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구현했어요. 제일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순간인데요. 스티어링 휠이 진짜 가벼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유럽차 리뷰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가벼운 스티어링 휠이 낯설달까요? 좀 낯설어요. K8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이오닉 5 유난히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마 굉장히 넓은 연령대 혹은 젠더를 불문하고 편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일 거예요. 가벼우면서 이게 헐거우면 안 되는데요. 옛날에는 현대가 그걸로 좀 많이 욕을 먹었었죠. 스티어링 휠을 제어를 해도 약간 좀 헐거운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사실 결정적일 때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스포츠 모드로 넣어도 여전히 헐거운 느낌이 있었어요. 한 몇 년 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볍고 제어가 편하고 되게 뭐랄까 안락한 느낌의 스티어링 휠이지만 코너에서는 또 그 맛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아이오닉 5는 배터리가 굉장히 무겁고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허둥대는 느낌은 웬만해선 들지 않아요. 사실 전기차의 승차감이라는 건 이 무거운 배터리와 어떻게 타협하느냐의 문제거든요. 테슬라가 선택한 방법은 딱딱하게 해서 이 배터리의 무게를 극복해보자, 이런 것이었던 것 같고요. 너무 물렁물렁하게 하면 이렇게 출렁출렁하니까 무게가 있으면. 근데 이 아이오닉 5의 승차감은 테슬라보다는 훨씬 편안하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승용차의 승차감을 되게 잘 구현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화감이 아마 거의 없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속할 때의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를 가속할 때는 온오프이기 때문에 밟는 순간 최대 토크가 나오죠. 그래서 막 뛰어나가고 모골이 소연하고 뭐 이런 느낌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차들이 많이 있지만 아이오닉 5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토크가 딱 켜지자마자 쏟아지긴 하지만 가속하는 느낌은 되게 부드럽고 일상적입니다. 결정적으로 회생 제동을
5가지 단계로 조율을 할 수 있거든요. 0, 1, 2, 3, 그 다음에 I 페달. 제가 지금 0인데요. 이 0은 다른 차들의 에코 모드에 가까워요. 최대한 타력 주행을 유도하는 그런 모드고요. 0에서 차근차근 3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3까지 가면 테슬라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가 싶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패들 시프트를 조금 더 길게 누르고 있으면 I 페달로 넘어가는데요. 회생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쓰는 모드죠. 원 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고, 이게 전기차 처음 타실 때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이게 위화감이 있느냐, 불편하냐, 울컥거리지 않아요, 메스껍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텐데 이걸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가속 페달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를 수 있다면 이 모든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 페달 모드에서도 살짝 이 페달을 조율을 하면 그 울컥거리는 느낌, 회전제동이 갑자기 걸리는 느낌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가 이 차의 속도를 조율하면서 운전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일석이조일 거예요. 이 배터리를 아끼고 주행 가는 거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 차를 효율적으로 탈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차 시승할 때 I 페달 모드에서 거의 탔고요. 스포츠 모드는 확실히 조금 액티브하긴 합니다만 테슬라랑 비교하면 훨씬 일상적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 출력이 필요할 때, 뭐 고속도로에서 추월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충분하게 힘을 내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너링이 재미있어요. 코너링이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고요. 이게 무게가 1950kg인가 그렇거든요. 2톤 거의 가까운 무게여서 달릴 때도 이 무게가 시시각각으로 느껴지지만 바꿔 말하면 그만큼 무게중심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다. 이것만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디테일이 있어요. 이 드라이브 모드를 고르는 버튼이 스티어링 휠 왼쪽 밑에 있는데 이거 되게 빨라요. 막 이렇게 누르면 정말 빠르게 보통 이렇게 빠르게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모드를 바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조합을 해보면요, 3곱하기5인 거예요. 15가지 모드로 달릴 수 있는 겁니다. 회생제동과 에코 노멀 스포츠를 조합을 해본다고 생각하면요, 주행 가는 거리가 약 400km 정도죠. 370, 80km 뭐 이렇게 될 텐데, 보통 우리가 서울, 부산 주행 가는 거리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요. 전기차를 걱정 없이 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직장이나 집에 충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일 겁니다. 주말마다 이마트에 가야 된다거나 갑자기 떨어졌을 때 갈 곳이 없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약간 우려가 되실 텐데요, 집이나 직장에 있을 때는 뭐 주저없이 선택하셔도 될 만큼 일상적인 퀄리티의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이미 다 구현을 해놨어요. HDA가 적용돼 있죠. 그러니까 차로 중앙 유지 장치, 차선 이탈 방지 장치 다 이렇게 있고, 당연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돼 있고, 내비게이션 기반이어서 심지어는 이 회생 제동도 내비게이션 정보를 기반으로 알아서 조절해주는 오토 모드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HDA는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까지나 자율주행, 반자율주행이라는 말도 조금 조심스럽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주행 보조 기능입니다. 자율주행 아니고 반자율주행도 아닙니다. 차선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고속도로에서는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같은 고속화 도로에서는 절대로 마음을 놓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방 주시하시고 스티어링 휠을 양손에 올려놓은 채로 이 기능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제가 아까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굉장히 재치 있는 균형을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 버추얼 사이드 미러가 이게 어떻게 조절하는 거야? 누가 물어봤는데 이트론의 기억이 있는 겁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이게 안 되네, 어떻게 하는 거지? 잠깐 고민했는데 그냥 여기 있어요. 여기 LR 있고요. 방향키로 조절하시면 되고, 약간 아날로직한 느낌이죠. 그리고 이 앞에 프랑크가 있어가지고 보닛을 열고 싶은데 보닛 여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되게 최첨단 전기차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계기판에서 메뉴를 이렇게 찾았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일반 차 보닛 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당겨주세요. 그리고 트렁크를 적재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오닉 5 이번에 시승하면서 제가 제일 놀랍고 반가웠던 건요, 여러 가지 감성 품질을 제어하는 실력이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주행 감각을 통해서 그 통일된 언어를 현대자동차가 되게 명료하게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어떤 느낌 그리고 어떤 디테일이 성에 안 찰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즐길 수 있고 갖고 싶은 정도의 퀄리티를 이미 구사를 하고 있고요. 충분히 갖고 싶을 만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SUV가 있고 크로스오버가 있고 뭐 내연기관 전기차 여러 가지 시장이 지금 많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차로 완전히 시대가 넘어간다면 SUV와 세단과 크로스오버 사이에서 아이오닉 5처럼 굉장히 묘하지만 오리지널리티가 살아있는 이런 규모와 레이아웃과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는 차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구나. 현대는 아이오닉을 통해서 전기차의 어떤 표준, 출사표 이런 걸 되게 성공적으로 던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더파크 하이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